자, 우리 68쪽의 말하기 부분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초대하다. 자, 제 생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초대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초대하다가 아니라 초대받다가 되겠죠. 초대받다. 그래서 초대하는 것을 오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초대받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초대받아서 한국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해요 라고 생각을 했죠.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 그렇게 마셔야 하다 라고 추측을 했는가? 추측은 방금 배웠던 것과 같이 마셔야 하는 것 같아요. 또는 마셔야 하나 보다,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하나 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라는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똑같은 말은 뭐냐면 아주, 매우, 정말, 진짜, 참, 무척, 엄청, 엄청나게,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주, 아주, 매우, 매우 이런 의미로 굉장히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땠어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낯설다란 말은 익숙하다의 반대죠. 익숙하다의 반대말,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요. 곧 적응이 될 거예요.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곧,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했는데 한국 문화를 배우다 한국 문화를 배워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배울수록 더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배우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재는 배우면 배울수록이라고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문화 차이. 말하기. 쿤씨, 주말에 뭐 했어요? 한국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하나 봐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돼요. 쿤씨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 봐요? 네, 제 고향과는 다른 것이 많네요. 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자, 다음은 69쪽 듣기 부분에 나온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으로 들이다, 받다. 두 손으로 들이다, 두 손으로 받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예의죠. 자,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 온 지 1년 됐어요.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아니라요.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그래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에 온 지 조금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예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들이지 않고 한 손으로 줬어요. 괜찮아요. 한국 문화를 잘 몰라요. 왜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방금 말하기 부분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알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한국 문화는, 한국어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듣기 부분을 같이 들어보고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듣기. 쿤 씨와 상호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쿤 씨, 안 바쁘면 차나 한 잔 할까요? 네, 좋아요. 쿤 씨, 아까 부장님께 보고서 드릴 때 한 손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물건 드릴 때 꼭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하고요. 정말요? 몰랐어요. 부장님이 화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쿤 씨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두 손으로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상호 씨.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제 회식 때 보니까 술을 마실 때도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하나 봐요. 맞지요? 네, 맞아요. 어른하고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마셔야 돼요. 그건 실수 안 했어요. 다들 그렇게 마셔서 똑같이 따라 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쿤 씨가 회사에서 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부장님한테 한 손으로 물건을 드렸죠. 네, 맞는 거죠. 부장님이 주시는 물건을 한 손으로 받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장님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술을 마셨다. 이건 실수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상호 씨는 쿤 씨가 한 손으로 물건을 줘서 쿤 씨에게 화가 났다? 아니요,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물건을 준 거는 부장님이었죠. 쿤 씨는 자신의 고향과 다른 한국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니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X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0쪽 읽기 부분에 나온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 또는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것이 어려워요? 음식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이 저의 어려운 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어려운 것을, 어려운 일을,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겪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겪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사말을 봅시다. 인사말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것들을 인사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사말 중에서요,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언제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언제 꼭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따뜻한 인사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하다의 다른 말은 다정하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 정이 있는데요. 정이 많다라는 뜻으로 다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사말, 다정한 인사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저녁이나 같이 하자, 언제 술 한번 마시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을 하고 안 지켜요? 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안 정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요. 자,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왜 시간을 안 정해요? 왜 아니면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하다와 비슷한 말은 서운하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내가 기대한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다,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종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주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자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을요.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나의 한국 문화 적응기.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큰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문화가 낯설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인사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진짜 밥을 먹자는 말로 오해해서 연락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저는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제는 저도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반갑다. 다음에 우리 저녁이나 한번 먹자.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국의 따뜻한 인사말이죠.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줘,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밥을 살 테니까 내 연락을 기다려. 그래서 연락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지내,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잘 가, 잘 지내, 이런 의미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처럼 잘 안다. 이런 뜻이죠. 한국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고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처럼 잘 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인사를 착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한국 사람의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 라는 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종종 쓰고 있습니다.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